여러분 축하해줄 일이 있어. 우리 이제 초특급의 보험 알기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3만 명 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순수히 보험 카테고리로만 3만 명 돌파한 거는 제가 최초랍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3만 명 돌파를 해서 이제는 명실상부히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보험쟁이가 제가 됐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과실치사상 벌금담보가 있는데 이게 가족 일배책이랑 같은 의미인가요? 전혀 틀린 의미예요. 일단 가족 일배가 보상해주는 건 뭐가 있냐? 과실로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1억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가족 일배책이고요.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의 과실치사상 벌금담보라는 거는 운전자는 업무 중이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일배책은 실수로,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남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했을 때 1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게 가족 일배책이고,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의 벌금은 내가 운전 중에 상대방을 사상케 하거나 했을 때 뭐 죽는 경우라든가 다치는 경우 요때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다른 거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푸른 소나무님이 지금 물어본 이유가 왜 그러냐?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과실로 만약에 상대방을 사망케 하게 그런다 그러면은 가족 일배랑 똑같이 해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건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운전자는 업무 중으로 분리되고 가족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에 과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업무 중은 일상생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야. 가족 일배책에서도 과실로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1억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 건데 나도 운전하다가 실수로 상대방을 쳐 죽였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의도라는 건 알아. 근데 운전자는 업무 중, 가족 일배책은 일상생활이라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저 이마트 이번에 물건 사러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일상생활 아닌가요? 이마트 가는 건데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업무 중으로 봅니다. 알겠죠? 무조건 운전대 잡으면 업무 중이야. 알겠죠? 업무가 아니어도 나 배추 사러 가는 건데 그래도 업무 중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 보험왕이라는 분이 가짜 보험 만들어서 팔아서 피해보신 분들이 많다고 뉴스 밑에 자막으로 지나가던데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자, 모든 보험왕들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보험왕의 99.99%는 다 사기만 치고 다닙니다. 아시겠어요? 걔네들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하는 년놈들이냐? 사람 사기만 칩니다. 사람 사기만 쳐요. 이해하셨죠? 무슨 사기를 치냐?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이 보험 있으면 뭐 끝난다. 이게 무슨 뭐 연복리로 무슨 뭐 8.5%가 불어난다. 요거 무슨 6개월만 유지하면 원금 회복된다. 허민처럼 후유장이 합살해서 납입면제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빨도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눈깔도 안 보이고 하면은 합산돼서 50% 되면 납입면제다. 그러니까 길게 유지하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대체 납입시키면 된다. 그럼 웬걸? 그때 만약에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으로 깨져 있잖아요. 이건 난리 나는 거야. 저번에 글 한번 올라왔었죠? 72세까지만 밖에 보장이 안 되는 정기보험으로 바뀌었다고. 그쵸? 지금 보험왕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기만 쳐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구속되잖아, 이 새끼들. 왜 맨날 사기밖에 안 치는 거예요? 보험왕?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보장에 대한 보험을 필요한 사람한테 판매를 하느냐? 나 그런 보험왕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보생명에서 보험왕이야. 그러면 교보생명에서 열심히 해서 보험왕이 됐어. 그러면 교보생명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한 2, 3년 후에 보면 저기 한화생명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2, 3년 후에 보면 저기 오렌지라이프로 가 있고 2, 3년 후에 보면은 삼성생명으로 가 있고. 아니 보험왕한 사람이 왜 회사를 옮겨? 근데 그것들이 예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요? 나는 고객을 위해서 회사를 옮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고객님이기 때문에 나는 고객님을 버리고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상품을 존나게 팔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느냐? 다 딴 데로 가 있어. 그러면 초특급님 처음에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한 거랑은 너무 이거 배치되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버리기가 힘들지 고객 한번 버리잖아요. 옮길 때마다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에 경력자 리크루팅 할 때 어떤 새끼들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저도 호민쇼에 가고 싶은데요. 제 계약자를 버릴 수가 없어서. 막 거기 다니라 그래. 어차피 안 받을 건데. 나중에 보잖아? 저기 WSS로 가 있어. 고객과의 약속을 자기는 어길 수가 없다. 조카라고 하세요. 보험회사 수십 군데 옮깁니다. 그게 보험 설계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사기나 치는 거야. 보험 상품인데 이거 무슨 무슨 10%를 준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지가 다 횡령에 처먹고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 보험왕이 엄청 많습니다. 알겠어요? 배고픈 꿀꿀이님? 다 그런 새끼들이에요. 그런 새끼들. 항상 조심해라. 아시겠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래. 보험 개정된 4월 이후부터 든 태아보험 중 임신 중 조산기 때문에 입원한 산모가 입원비 등 보험금 못 받았다는 글을 봤어요. 그분이 든 보험은 출산 후부터 입원한 건 보험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일까요?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조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오지. 조산기라서 어떻게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어떻게 나와? 단!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입원 일당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물론 3일 초과 1일당 물론 입원 당일부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생명에. 여기에서는 나와요. 왜? 임신 출산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됩니다. 알겠죠? 치질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산모가 입원비 등은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손해보험인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입원한 거는 보험비가 나온다? 그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병원에 입원해 있게 애기 출산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희님 항상 눈을 부릅떠라. 사기치려는 설계사들이 득실득실하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으라고 가까운 건강검진센터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공단에서 9월 추석 후가 좀 한가하다고 해서 예약 받더라고요. 그거 받기 전에 보험을 넣을 계획이 있으면 넣고 받는 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어디 이상이 있으면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받으라는 건강검진 안 받아서 암 걸리면 혜택이 1도 없다던데 그런 건가요? 라고 했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에 걸려야지만 중증 환자로 등록을 해서 95%를 해주는 거고 건강검진 안 받고 암에 걸리면 하나도 안 해준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자!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일단 계약하세요. 알겠죠? 초특말 들으세요. 받아놓고 나서 의심 소견까지는 상관없으나 받을 때 대장용종, 위용종을 뗀다 그러면 대장 위에 대해서 전체 부담보가 떨어질 거고 나중에 큰 병원에 한번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단서 또는 진료 의뢰서를 받게 되면 1년 내에 고지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부담보로 떨어진다. 알겠죠? 진단받기 전에 가입해라. 알겠죠? 안녕하세요 초특급님. 실비 착한 실비로 전환할 때 새로 가입할 때랑 월 납입 액이랑 다르나요? 라고 그랬어.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보험을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는 거나 지금 착한 실비를 새로 가입하는 거나 이건 보험료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전환할 때 보면은 보험료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 왜? 전환한 보험이 보면은 보험료가 더 비싼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실비와 똑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험료 차이가 있지? 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예전 보험 이거는 실비를 전환을 하면서 지금의 보험료가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알겠죠? 1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나중에 갱신될 땐 똑같아져. 근데 지금은 지금의 착한 실비로 뽑으면 지금의 보험료를 얘는 적용을 받은 거고 전환을 하게 되면 적용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짱내몬 짱님. 요거 아주 굉장히 어려우면서 좋은 질문이야. 저 그렇게 생각 못 했었던 건데 단순히 보험료가 달라가지고 나 이렇게 했었던 건데 라는 질문은 알아. 그러나 이거를 저처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계사는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환한 건 비싸고 왜 지금 비싼데 이거 왜 그러죠? 이거는 반영이 안 돼서 그래 보험료가. 알겠죠? 자 우리 꼬맹이님 안녕하세요. 같은 병원으로 퇴원과 동시에 다른 병원에 입원 시 하루를 빼던데 왜 그런가요? 그랬어. 왜 빼요? 지금 꼬맹이님도 질문하기 왜 그러냐면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야. 왜? 만약에 지금 이거는 손해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손해보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인 거고 이건 손해보험하고 상관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생명보험일 경우에 그래요. 생명보험은 3일 초과 1일당 일단 입원비가 지급이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A라는 병원에 예를 들어서 식도염으로 해서 A라는 병원에 3일을 입원을 했어요. 근데 아예 병원이 막 더럽고 막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B라는 병원으로 옮겨서 4일을 입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되는 거냐? 생명은 3일 초과 1일당 3일 입원한 거는 뺍니다. 빼기 때문에 A라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못 받지. 왜? 3일밖에 입원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B라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 여기 4일 입원했으니까 여기도 3일 빼고 4일을 1일로 계산해서 하루치만 지급되는 건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하루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4일이 다 지급돼. 왜? 같은 질병과 같은 사고일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3일만 빼면 나머지 4일은 1, 2, 3, 4일치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일수를 합산해서 3일만 빼면 되는 건데 지금 꼬맹이님이 질문은 뭐냐? 일단 A라는 병원에서 3일을 했어. 그러면 B라는 병원에서 4일 버렸으면 4일을 줘야 되는데 이번 당일을 지금 뺀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사기예요. 4일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질문은 보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님이. 다른 병원에서 입원 시 하루를 뺀다고 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다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특급여행 상품의 암으로 암진단비 받으면 그 특약은 사라지는 거라던데 나머지 보장의 금액은 환급되는 걸까요? 그랬어. 천태만상님,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두 가지. 예전 보험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암특약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 암진단 특약으로 돼 있는 것과 암특약으로 돼 있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암진단 시 1,000만원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가로치고 거기 아예 포함된 거 있어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가입금액의 10% 지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암은 1,000만원이지만 지금처럼 상피내암 진단받지 않습니까? 이거 제자리암 상피내암 진단받으면 1000의 10%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암 진단비가 아닌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은 10%를 받았어도 얘는 계속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경계성 종양이 왔어. 그러면은 경계성 종양에 대한 진단비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피내암이 또 왔어. 그러면은 그것도 또 받아요. 무슨 얘기냐? 일반암이 아닌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무한적으로 받았어요. 그 특약이 아예 통째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해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일반암 진단비, 고해감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가 지금은 따로 돼 있어. 알겠죠? 따라서 유사암이라 그래가지고 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생식기암 그래서 몇 가지가 쭉 있어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진단을 딱 받았다. 그러면 가입금액은 높게 줍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암 진단비의 100%까지 그대로 높게 지급을 해요. 높게 지급하는 대신 단점은 뭐냐? 얘는 각 1회 한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각 1회 한으로 끝나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각 1회 한으로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야. 상피내암으로 암 진단 받으면 그 특약은 사라지는 거라던데 라고 했던 건 이 자체는 틀린 겁니다. 알겠죠? 예전에 암 특약 안에 상피내암이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었던 거고 지금은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1회 한으로 해서 여기 딱 한 번 지급받으면 얘는 끝나는 거는 맞지. 끝나는 건 맞지만 암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실비는 가입자 연령하고 가입자가 납입 요청한 거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랬어요. 착한 실비로 사람들이 다 갈아타면 갱신료 막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랬어요. 임정님,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뭐라고 나와요? 실비도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할증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방송 나오죠? 나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프게 될 줄 알고 그거를 많이 타먹은 사람을 이렇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봐. 도수치료 때문에. 그쵸? 도수치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지금 임기영님이 질문한 거는 내가 지금 답변한 거랑은 약간 틀린 거지. 예전 실비가 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거고 착한 실비는 지금 실비다 보니까 가입한 사람도 얼마 없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도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도수치료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제 그 수제 마사지야 도수 치료가 도수 치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수 치료하는 게 실비에서 보장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2017년 4월부터 가입한 실비에는 도수 치료를 특약으로 빼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도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수 치료를 받음으로써 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나는 도수 치료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나한테 들어가 있는 도수 치료 특약을 삭제할 거야. 그러면 이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그러니까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이 도수 치료가 특약으로 안 빠져 있어요. 아예 통째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도수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도수 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료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덩달아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실비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지영님이 질문한 예전에는 많이 가입했고 지금은 조금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안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질문이 맞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1년짜리 갱신이 만약에 1년에 10,000원이 올라갔으면 임지영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요거 3년짜리 갱신은 30,000원이 올라가야 되거든. 얘는 50,000원이 올라갑니다. 5년짜리 갱신은 50,000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8, 9만원이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횟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비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는 도수 치료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임지영님? 아유, 그래요.